안녕하세요. JD우장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시작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시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BOJ 등판에 질서 있는 안정세, 주가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05%, S&P 500 지수가 0.77%, 다우존스 지수가 0.60% 내리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위험하다. 어제 일본은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하자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이 시작되고 미국 국채금리 입찰이 망가지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1등 공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일본은행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쓰나미를 일으켜준 덕분에 민주당이 박살이 났으니 말입니다. 이번 주가 하락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의 인기도 주춤해졌습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하방 테마가 잡힌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는 엔캐리 트레이드와 맞물려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져 일어난 만큼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소시켜야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끝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고용 증가와 물가 상승입니다. 다시 고용 증가,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고금리는 미국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가실 수는 있으나 고금리는 또다시 미국의 소비 침체, 기업 파산, 신용 리스크 위험이 높아지는 등 훨씬 안 좋습니다. 따라서 고용 증가, 물가 상승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기가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인데도 지속적으로 고용 증가와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금리를 뛰어넘는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지금 옐런의 미국 재무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돈을 풀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결국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돈이 휴지가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옐런 장관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용 증가와 물가 상승은 경기 과열을 넘어 버블까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차후 더 큰 폭락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고용 증가, 물가 상승은 더 큰 주가 폭락의 구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준 개입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 침체 인정, 그리고 주가 하락 후 연준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위기 상황에서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결론만 얘기한다면 연준이 개입을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첫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인데요. 월가의 탐욕으로 미국 부동산이 서브프라임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월가 은행은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요. 월가 은행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는 없었죠. 연준은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는 10월 지원법까지 만들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해보려고 했으나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변동성은 줄지 않았고요. 결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와 사상 최초로 제로금리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식시장은 안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인데요. 2020년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이 터졌고 세계는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연준은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제로금리로 금리를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도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염병과 금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연준이 오버를 했다고 했지만 연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연준이 적극 대응에 나서자 주가는 3월 V자 반등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인데요. 2022년 코로나 때 3조 달러를 풀며 경기 침체는 벗어났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 우기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2022년 한 해 나스닥은 30%가 넘게 빠지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나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가의 흐름을 바꿨다는 뜻이죠.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연준의 움직임에 주가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연준이 나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미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사인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도 크게 떨어지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연준이 나서지 않는다면 주가는 실적이나 몇몇 지표가 좋을 때는 반짝 올라갈 것이나 나쁜 지표가 나올 경우 바로 떨어지며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지수가 최소 30%쯤은 빠져야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리며 나설 것이고 이후에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준이 나서지 않고도 경기가 연착륙이 일어나면 가장 나이스하게 이 위기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착륙은 쉽지 않습니다. 고용과 물가가 떨어지며 소비도 받쳐줘야 하는데요. 그러나 고용과 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소비마저 급격히 꺾인다면 연착륙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실적 발표를 한 디즈니나 에어비앤비 등 소비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스트리밍 사업은 처음에는 흑자를 냈지만 테마파크 실적이 안 좋았고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며 주가는 14% 이상 폭락했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외식 업체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 $5짜리 맥모닝 세트를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기업 곳곳에서 소비 부진의 우려가 있는 요즘이죠. 소비가 부진에 빠지면 고용 부진, 물가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며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 미국 소비 지출 둔화 조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 지출 감소는 이미 저소득층에서 시작되었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뿌린 돈은 다 소진했고요. 이젠 카드도 연체되고 저축도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세상을 구할까요? 지난 시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과 가이던스로 세상을 구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메타와 같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를 빼고 사소한 것에 꼬투리를 잡히며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메타도 실적 발표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는 나스닥 등과 같은 지수와 동일하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즉 빅테크의 실적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테마의 투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공지능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업은 실적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빅테크의 인공지능 테마는 이번 경기 침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 위기가 터지며 흐름이 바뀌었고 빅테크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장세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경기 소비주의 실적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며 적극 대응해야 이번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이미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면 연준이 한 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가의 반등은 없죠.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내려도 주가는 내릴 수 있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빠진 다음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좋은 일일까요? 이번에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월요일 하루에만 13%가 넘게 빠지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미국과 같이 기준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그런데 일본이 저금리를 포기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자금을 빼서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아지면 위험해집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25%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0.5%, 1%, 1.5%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금리차가 미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집니다. 지난 니케이 225의 월요일 폭락을 주도했던 논리이죠. 반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5%, 4.5%, 4% 이렇게 떨어져도 일본과의 금리차도 좁혀집니다. 따라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덜어지겠지만 반대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그러니 막대한 엔캐리 자금이 청산에 대비해 움직이며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을 촉발시킬 수 있어 주가의 무조건 호재는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며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금리 상황은 주가가 오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연착륙이 아니라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용이 안정되고 물가가 오른다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좋겠지만 더 큰 버블을 키울 수 있어 앞으로 더 위험합니다.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하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침체가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충분히 빠지며 경기 침체 테마가 사그러들어야 주가의 V자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경기 침체라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 같으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